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류윤경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분 좋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와 함께 간밤에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이슈들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업무 중에 중간에 나와서 복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크레디트 스위스와 SVB 사태가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뱅크는 전통적인 은행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VC 펀딩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이제 주로 이제 뎨 파이낸싱이나 레이 스테이지 IPO 전 단계에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엑시트 했을 때 다시 얘기해서 IPO 나갔을 때 원금과 그다음에 투자 금액을 상환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거치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사실은 나스닥 시장이 30% 이상 빠지는 이유도 기준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돈을 빌려서 사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중앙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스닥 시장이 줄어들고 나스닥에 새로 진출하는 IPO 시장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고 나갈 돈은 많아지니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단기성 회사채를 발행했었고 단기성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1,000불 정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 채권이. 근데 이제 중앙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아주 거의 보증이 가능한 100% 보증할 수 있는 국채의 2년짜리 이자율이 4%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채의 1,000불짜리를 디스카운트를 시켜서 이제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다시 익스파이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빌린 돈을 다시 갚기 위해서는 1,000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고 IPO 시장이 줄어들므로써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고 나갈 돈은 더 많아지니까 크런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였냐면 자사주를 팔기 시작하는 거 돈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주로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한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이 운전 자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1, 2%이 아니셨습니까? 1,000만 불, 1억 불 이렇게 예치가 되는 금액. 주로 이제 VC 펀딩을 쓰기 위해서 예치한 벤처 캐피탈에서 많이 돈을 예치를 해놨는데 그게 한꺼번에 빠지니까 이틀 만에 뱅크러시가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었고 우리가 미국의 대형은행은 연말에 그걸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합니다. 다기해서 운전자산,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덜 할 수 있게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이후에 금융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권시를 하고요. 뱅크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실리콘밸리뱅크의 문제가 이제 중소형 은행이지 않습니까? 물론 크기는 크지만 그래서 이제 중소형 은행의 어떤 예치했던 것을 대형은행으로 다시 예치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뱅크론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30 빌리언 다시 중앙정부에서 내가 이걸 예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의 파이낸셜 리스크가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보다 더 아닌 것이 시스테메릭 리스크는 아니다. 시스테메릭 리스크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은행이고 그다음에 미국 은행이 아니고 사실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국부펀드 중동의 국부펀드가 뱅크론에서 돈을 빼려고 했을 때
그때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저희는 미국 안에서는 중소형 은행에서 돈이 빠지는 것은 사실 시스템의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장관이 옐렌이 25만 불까지만 보장이 되는 것들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은행 예치금에 한해서는 무한대로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법이나 그런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자, FOMC 회의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보는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시장 예상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7~80% 이상 25 베이스 포인트, 0.25%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이런 은행권에 써 있던 문제가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게 보다도 그런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경우 훨씬 시장에 미스 시그널을 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또는 어떤 반응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아마도 0.2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훨씬 더 뱅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뱅크런 문제보다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0.25% 올라갈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0.25%를 올 것이다.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몇 번을 더 올리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거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넘버들, 숫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도 0.25가 될 것이고, 다시 그래서 0으로 됐다, 이래서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폭락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안 올라가면.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미국의 그 6,000개의 등록된, 6,000개 이상의 등록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에서 문제가 됐다고 나스닥 시장이 죽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나스닥 중에서도 라시캡 회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비해서 YTD로 따졌을 때 적게는 20%, 많게는 60% 이상 회복 내지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특히 은행들의 문제, 중앙은행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앞으로 우리 투자를 할 때 AI 관련 어떤 혁신을 보고 있는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라지캡 회사들이 훨씬 더 회복 속도나 그다음에 상승 속도가 빠르고 있고요. 좀 특징이. 두 번째는 그 코인베이스를 줄여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이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 23% 이상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 캐시 크런치가 있을 때 캐시 크런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커런시,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심에서 잘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을 때문에 덕분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140% 이상 이렇게 상승했었고, 특히 이제 스몰캡을 중심으로 봐서 특히 여러분들 관심 있어 봐야 될 부분이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그 인터넷 시큐리티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오늘 성장 속도가 30% 이상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뜯어다 보면은 굉장히 상승 속도가 빠른, 회복세가 빠르거나 상승 속도가 빠른 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서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하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계신데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 차별적으로 특히 PE에 있어서 PE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EPS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EPS가 중심이 되는 EPS가 예상 실적보다 높으면은 훨씬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EPS가 예상 수치보다 낮으면 굉장히 폭락을 하는 그런 지난 3개월의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먼털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2023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